그래서 1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제가 빼먹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서 갖고 온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용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겠죠. 함수니까. 그러면 해당 기능에 적합한 타입 인자만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자바는 각 타입마다 코드를 새롭게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할 수 없으면은 실행 시간에 코드가 죽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타입의 인자마다 코드를 만들어 처리한 방식이 아니므로 타입 인자를 제한할 수 있어야 강건한 범용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로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도 이용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것의 후손들만 타입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는 단일 상속이므로 타입 인자를 제한할 때는 클래스는 몇 개? 한 개만 올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클래스는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입 제한할 때 A and B and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타입 제한을 할 때. 그러면 이 첫 번째 A는 클래스이면 B와 C는 클래스일 수가 없어요. B와 C는 뭐가 돼야 돼?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A, B, C가 다 인터페이스는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클래스를 하나 쓴다. 여기다 못 써요. B가 클래스야. 그러면 안 돼. A와 C는 인터페이스고 B가 클래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B가 맨 처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타입 제한으로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올 수가 있고 하나만 그 클래스를 제한할 때 사용하고자 하면은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는 뭐가 와야 돼요? 클래스가 와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object and 뭐 comparable 이렇게 나와요. 이 object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와야 돼요. 타입 제한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클래스로 제한할 수 있고 클래스로 제한할 경우에는 하나만 제한할 수 있고 그 하나는 여러 개를 제한할 때에는 맨 앞에다가 클래스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람다 표현식이죠. 람다 표현식. 그래서 이 람다 표현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얘는 뭐라는 함수예요? 인자로 뭘 받아요? 배열을 받죠. 근데 여러 종류의 배열을 받을 수가 있죠. t가 뭐가 될지 모르겠고요. 배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edicate t가 나와 있어요. 저 predicate는
범용 펑셔널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쟤는 t를 하나 받아서 뭘 반환해 주는 거예요? 불리한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 그 인터페이스예요. 그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이제 함수의 타입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뭘 하는 거예요? 배열의 요소 중에 저 프리디케이트 몇 개 있는지를 테스트해 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함수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죠. 뭐 짝수인 애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응? 메인은 어디 갔어? 내가 지웠나? 아까 메인 만들었는데. 얘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난 이유는 좀 이따 보고 이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니 문제가 아니라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열에서 홀수인 애들을 그 개수를 파악하려고 그랬죠. 홀수인 애들의 개수를. 근데 에러가 나. 왜 에러가 날까? 지금 위에 있는 count inf는 범용함수잖아요. 범용함수예요. t를 이용하는. 그러면 여기서 nums는 무슨 배열이에요? int 배열이죠. t로 int를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자바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에러가 안 나.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바는 타입 인자로 뭘 못 써? 원시 타입을 못 써요. 그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안 나요. 아, 여기 어디 갔어? 에러가 안 나요. 다중정의를 하는데 얘는 정수 배열을 받는 거고 int predicate는 뭐예요? 범용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시 타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우리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에 정수를 전달할 수 있지만 정수를 전달하려면 자동적으로 인테저로 바꿔야 돼요. 근데 int는 자동적으로 인테저로 바꿀 수 있는데 int 배열을 자동적으로 인테저 배열로는 안 바꿔줘요. 그래서 위에 게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만나면 얘는 저 위에 범용 걸 가지 않고 요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뭔가 처리할 때는 저
프리게이트 T를 쓰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게 효율적이에요. 왜? 인트를 인테저로 바꾸는 과정이 안 일어나겠지. 예.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첫 번째 거를 좀 예제를 들어드리면, 요거, 아씨, 요거는 뭐예요? 요건 뭐예요? 문자를 받아서 요걸로 검사하는 거죠. 그럼 뭘 검사해? starts with M. M으로 시작되는 애들의 개수를 파악해 주죠. 그러면 이제 망고, 멜론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뭐, 얘 말고도 얘는 문자의 길이가 5보다 작은 애. 키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저런 카운트 if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함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자로 뭘 받아? 함수를 받아요. 그럼 어떤 함수를 주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그 장점이 되겠죠. 함수를 우리가 예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못했을 때는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달하는 함수를 달리해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람다 표현식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걸로 복잡한 함수들이 안 나와요. 보통 쓰는 거 보면 이렇게 간결하게 뭐 M으로 시작하는 거, 뭐 E로 끝나는 거 찾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두 가지인데 그 원시 타입 문제, 그 범용 프로그램 쓸 때 원시 타입 문제, 또 그 원시 타입을 쓸 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인터프리케이트처럼 원시 타입 전용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라이브러리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저렇게 일반적인 객체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원시 타입에 만들어야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뭐 렁도 하면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트 배열은 자동적으로 인테저 배열, 렁 배열을 자동적으로 이 대문자 렁 배열로 바꿔주지는 않아요. 인트는 인테저로, 렁은 그 객체 렁으로 자동 바꿔주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다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빠르게 여기 스트림 라이브를 설명드리고 이번 학기를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집단 연산을 간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집단 연산은 뭐냐면은 다수의 데이터에서 단일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은 기존에 어떻게 그거를 계산했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복문을 이용하지 않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 반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간결하게 바뀌는데 속도는 반복문으로 짰을 때보다는 느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속도가 그렇게 성능이 중요하지 않은 데서는 간결하게 짜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간결하게 짜는 그런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림이라는 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컬렉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자료 구조들 그리고 배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들을 로 스트림을 만들어요. 스트림을. 그 다음에 이 스트림에 여러 가지 중간 연산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 들을 거치고 난 것들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기존에 있는 이 리스트나 배열이나 뭐 대기나 이런 애들을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어떤 중간 연산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어떤 최종 연산들이 있는지만 알면 이제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이제 요령을 터득할 거예요. 근데 중간 연산은 두 개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맵, 필터. 맵은 얘를 뭔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더 뭔가 적용하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가공하는 형태가 되겠고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짝수들만 걸러낸다든지 홀수들만 걸러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듀스 하시면 돼요. 리듀스 해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적용해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 리듀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합계면은 리듀스를 안 쓰고 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를 파악하고 싶으면 카운트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필터를 하고 카운트하게 되면은 그 필터를 만족하는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트림은 한번 요소를 보관하지 않고 원본 데이터를 안 바꿔요. 그래서 내가 스트림을 생성한다고 해서 뭔가 계산한다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는 건 아니고요. 무한 요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부 방법이고 병행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처리라는 건 컴퓨터의 다중코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다중코어를 활용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없는데 얘는 그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병행 처리를 해도 성능이 개선이 잘 안 돼요. 제 컴퓨터가 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간 최종 연산할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게 되겠고 지연 연산을 지원합니다. 지연 연산을 한다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좋은 거예요. 불필요한 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소 간의 순서를 유지할 수 있고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처리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되냐? 보면 만약에 내 컴퓨터가 4코어예요. 코어가 4개 있어요. 그럼 4개로 나눠서 각 코어에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개로 나누게 되면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4개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4개로 나눈 것들을 각각에서 계산했겠죠? 그럼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돼? 그 4개로 나눠진 거를 부분적인 어떤 것들이 나왔겠죠. 그럼 걔네들을 결합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만 했으면은 4개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 4개로 나눴던 걸 합쳐서 최종 결과를 계산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또 제법 들어가서
실제 보면 좋은 성능이 그렇게 항상 얻어지지 않는 거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나눠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배열을 문자열이 막 한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M으로 시작된 걸 찾아라. 그러면 반 나눠서 반은 요쪽 코어 주고 반은 요쪽 코어 주고 여기서 M으로 시작한 게 5개 여기서 2개면 최종 결과는 7이 되죠. 이런 거는 나눠서 해도 충분히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눌 수 있는데 실제 해보면 그만큼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즈 이밸루에이션 안 해도 되는 거 안 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필터가 있고 find first라는 개념이 있어요. find first는 뭐겠어요? 요 필터를 만족하는 거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스트림으로 막 하나씩 검사하다가 찾았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 중단하겠지. 그럼 나머지는 안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올 매치는 요 필터를 다 만족을 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돼. 올 매치라는 건. 그런데 매치하지 않은 애가 하나 방전됐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단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이제 어떤 기능을 쓸 때는 굳이 스트림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보지 않아도 되면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결론을 내려주게끔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고자 하면은 홀수인 애들만 고른 다음에 그 홀수인 애들을 제곱해 가지고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업하냐. 이제 요게 컬렉션이잖아요. 자료 구조, 어레이 리스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stream이라는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stream은 모든 자료 구조가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그 자료 구조를 stream으로 바꿔줘요. stream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해요. 근데 이 필터는 뭐야?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홀수인 애들만 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홀수인 애들을 뭐 해요? 맵하니까 얘를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터 거치면 531만 나오고 맵 거치면 531이 25, 91이 되겠고 리듀스 되면은 이제 35가 되는 거예요. 다 여기는 리듀스는 초기값이 0이고 각 요소를 합계를 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잘 활용하고 잘 활용이 된다. 코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 코드를 가봐서 반복문이 작성이 돼 있고 자료 구조를 반복해서 뭔가 계산하는 코드이면은 그 코드들을 스트림으로 다 한번 바꿔보는 일들을 해보시면 잘 적응이 될 거예요. 많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들을 드리면은 얘는 뭐겠어요? 필터 하는데 뭘 필터해? 어떤 애들 필터해? 길이가 4보다 큰 애들. 그리고 카운트하면 뭐겠어요? 길이가 4보다 큰 애들을 카운트하는 거죠. 아까는 얘를 하기 위해서 count if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었었죠.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이 라이브러리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S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 있는 캐릭터스로 부르게 되면은 이제 스트림을 만들어 주는데 요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스트림은 캐릭터 스트림이 아니라 인테저 스트림이에요. 그 하나가 조금 거시기한데 정수 스트림이다. 캐릭터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C를 이제 요 C를 여기서 찾아서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이 C가 여기서 찾았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 요 C는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모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이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그
그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스트림으로 바꾸고 모음들만 걸러내고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연산자 중에 distinct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distinct는 이제 중복된 애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하게 되면은 중복 유니크한 애들이 몇 개 있나를 이제 여기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은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존의 자료 구조들은 스트림을 바꿀 때 스트림이라는 걸 부르면 돼요. 뭐 어레이 리스트, 덱, 뭐 링크 리스트 이런 자료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 구조들을 스트림으로 바꾸려면 스트림 호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문자 단위로 뭔가 스트림으로 처리하려면 캐릭터스를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원시 타입 배열들을 이제 아니면 배열들을 그 스트림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int stream of나 array streams라고 쓰시면 돼요. 얘 둘 다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수 배열, int 배열은 int stream이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객체 배열들은 객체 배열을 이제 스트림 라이브를 이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면은 array stream이라는 걸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생성은 of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빌더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를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을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뭔가 집단 연산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림으로 불러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있어? int stream 이것은 안 보인다. 하여튼 요 거꾸로 돌아가면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array stream 요거. 여기 있는 요 네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이 쓰이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스트림이 가능하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무한 스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무한 스트림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쓰진 않겠죠. 계속 만들면 뭐예요? 그래서 주로 요거를 그 안에다가 많이 씁니다. 리밋 10 하면은 몇 개 만들어줘? 10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 0 초기 값이 0이고 요걸 이용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요. 그럼 10개를 만들어주면 0, 2, 4, 6, 8 이렇게 해가지고 그 0부터 10개의 짝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로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을 우리가 기존의 어떤 자료 구조나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스트림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고 스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가 짝수들이다. 그럼 짝수들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랜덤한 소스를 10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예요. 좀 복잡한데 이제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에 이 probable pri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 랜덤한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랑 똑같은 게 iterate도 있지만 generate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iterate는 여기 초기 값이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 값들을 계산하는 거고 generate는 계속 얘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그럼 랜덤한 요 generate 랜덤 스트링에서 랜덤한 문자열들을 만드는 함수이면 문자열들을 100개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100개를 만드는 걸 컬렉트 하는 게 있어요. 컬렉트 하면 이제 자료 구조로 만들어줘요. 자료 구조로. 그래서 컬렉트도 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stinct 그리고 sorted도 있어요. sorted. 그러면 이제 정렬이 안 된 애를 정렬돼 가지고
정렬된 순서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istinct sorted 하게 되면 중복된 애도 빼고 정렬해서 그 정렬된 순서로 스트림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스트림을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스트림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이제 정수를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정수들로 값들을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하거나 배열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int string range 1, 6 하게 되면은 1부터 5까지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range close 하면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생성되는 수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원시 타입 배열에는 이 array stream이나 int stream, 요 정수 배열이면 int stream을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스트림을 하나의 스트림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플랫 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스트림들을 이제 요 스트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stream of 이렇게 쭉 나열했으니까 얘들을 이용해서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랫 맵을 썼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스트림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걔들을 하나로 뭉치라는 거죠. 근데 스트림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들의 그 문자들의 스트림을 만든 거죠. 문자들. FIRMINO 이런 것들을 쭉 만드는 거예요. 근데 map to obj 해가지고 뭘로 바꿔요? 소문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 맵이 끝나고 나면 FIRMINOMIL 쭉 해가지고 요 문자들로만 일렬로 되어 있는 이제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스트림이. 그럼 거기서 필터해서 A네. 여기서 그러니까 전체 문자에서 A네. 그럼 여기에 답은 얼마겠어요? 이거의 결과는, 카운트는. 하나, 둘, 셋. 세 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랫맵 같은 형태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패러렐, 그 멀티코어 쓰는 거. 멀티코어를 쓰고 싶으면은 원래는 보통 자료 구조를 스트림으로 바꿀 땐 스트림이라는 연산을 써서 바꿨는데 얘 대신에 패러렐 스트림을 쓰면 돼요. 아니면 스트림 생성 후 요거를 부르면 병행 스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병행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여기 뒤에 가면 또 예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고, 중간으로는 이제 이 맵은 요거를 요로 바꿔주는 거야. 요거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줄 때 쓰는 게 맵입니다. 맵인데 이제 맵을 객체를 원시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꿀 수도 있고 객체를 또 객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map to double, map to int, map to long은 객체를 원시 타입으로 바꾸는 맵 함수고요. 이 맵은 객체를 객체로.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map to obj가 있어요. 그러면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맵인데 뭘 어떻게 해줘요? 요 애들을 다 뭘로 바꿔줘요?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래요? 한 줄씩 출력해 주는 거죠. 시스템 아웃 프린틀렌. 그래서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요 맵은 student 땡땡 get city예요. 그러면 뭘로 맵하는 거야? 학생을 뭘로 매핑해? 그 학생의 출생 도시 뭐 이런 게죠. student의 get city라는 뭔가 메소드가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마다 get city를 불러가지고 모읍니다. 근데 뭐라고 있어요? distinct. 그러면 A 학생도 서울이고 B 학생도 서울이면 서울은 한 번만 나타나겠죠. distinct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collect to list 했으니까 그 출신 도시들의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객체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는 그 학생의 나이에 관심이 있다. 또는 학생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학생의 이름으로, 학생의 나이로 매핑하는 거고요. 만약에 student get age 했으면 여기다 뭘 써야 될까? student get age 썼어요. 그럼 get age는 나이니까 무슨 타입일 거야? int겠죠. 그러면 학생이란 객체를 뭘로 바꾸는 거야? int로 바꾸는 거면 여기 뭘 써요? map to int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학생을 받아서 뭐에 관심이냐에 따라서 이제 맵이라는 거 어떤 맵을 쓸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건 그걸 해주는 람다 함수를 써주면 돼요. 람다 함수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런 형태인데 S의 getName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거를 축약하는 표현이 student 땡땡 getName이에요. 그러니까 요 람다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땡땡 메소드 참조. 메소드 참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이 땡땡 하는 게 어려우면 땡땡을 안 하는 요거는 처음에는 람다 표현식을 잘 이해하면 이런 거를 람다 표현식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학생을 입력받아서 그 학생에 뭘 얻어내요? 뭘 반환해줘요? get name, 이름을 스트링을 반환해 주는 거죠. 학생 객체를 얘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학생 이름으로 다 바꾸고 학생 이름만 갖고 뭘 처리하는 거예요. 최종 연산은 그러니까 중간 연산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건 필터, 맵.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쓰는 게 distinct, sorted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연산은 이제 reduce를 가장 많이 쓸 텐데 그거 말고도 max, min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애, 가장 작은 애 뭐 이런 거 찾는 거고 이 max를 쓸 때는 여기에 또 뭘 주냐 하면은 이제 그 비교할 때 쓸 비교 함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comparator, comparing, string length면은 이제 길이를 기반으로 비교해서 가장 긴 길이. 그러면 뭐가 출력되겠어요? 엘리펀트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리턴하는 값이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을 수 있어. 언제 없을까? 가장 긴 게. 가장 긴 게 언제 없어? 빈 리스트가 올 수가 있어요. 이 스트림 A 리스트가 그냥 빈 리스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그 람다 스트림 라이브의 결과가 옵셔널인 경우가 있어요. 그 옵셔널인 경우는 내가 리듀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값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값이 보통 옵셔널이 돼요. 그래서 largest if present 하면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elephant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뭐 L, first find any match 등등도 있고요. 최종 연산.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reduce인데 이 reduce는 요 형태가 있고 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요 형태는 그 초기 값을 주고 그 오퍼레이터를 줘요. 0하고 인테저 sum 하면은
얘는 무조건 옵셔널이 아니라 결과를 줘요. 왜? 다 없어도 결과값은 뭐가 돼? 초기값이 0이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저 썸하면 옵셔널이 줘요. 하나도 없을 때에는 줄 게 없는 거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 얘는 옵셔널이고 얘는 옵셔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ed랑 v1, 그 다음에 요 결과랑 v2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람다 함수를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지, 모두 곱한 값, 뭐 모두 더한 값, 뭐 스윙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결합한 값,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거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평점을 얻어가지고 그 평점들의 합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필터를 해가지고 여학생들만 뽑아낸 다음에 그 여학생들의 평점의 합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리듀스 하는데 매번 큰 애를 리듀스해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매번 두 개씩 비교해서 큰 애가 최종 결과가 돼. 그러면 가장 큰 애가 되겠지. 평점의 가장 큰 값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요렇게 해도 돼. 리듀스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는 안 하겠고, 만약에 내가 여학생 수를 알고 싶어요. 이 스튜던트 중에. 그럼 얘 빼고 뭘 쓰면 돼? 필터 is female 한 다음에 점 카운트 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있어요? map to s를 1L로 런 값으로 매핑한 다음에 합계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학생 수가 되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얘가 필요하면 그냥 점 카운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패러스트림이고요. 리듀스 해가지고 여기에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뭘 적용하냐면 얘를 적용하고 그, 그 세부 결과들을 결합할 때도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뭘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애들의 곱. 근데 이제 두 개나 뭐 나눠가지고 한 코어에서 쭉 곱하고 이쪽에서도 쭉 곱하고 그 결과를 또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개로 나눠질지는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내 컴퓨터가 뭐 8코어다 8개로 나눌 거고 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서는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별 차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스트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to array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배열을 만들어줘요? 홀수들만의 배열로 만들어준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원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터에서 홀수들만 빼내고 걔를 to array 하면 새로운 array를 홀수들만 된 애들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정수 array가 아니라 이제 string array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 to list면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대문자로 바꿔서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int stream이 박스 되면 인테저로 바꿔줍니다. 리스트 int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수들을 인테저로 바꿔주고 박스 한다는 거는 그거를 래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시 타입들을. 그래서 컬렉트 하는 거고요. 이 컬렉트는 뭐 to set, to map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마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뭐 링크 리스트로 컬렉트 할 수도 있고 뭐 맵으로 컬렉트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요 두 개거든요. 여기 보면은 in next line 했죠. 그러면 한 줄 읽었잖아요. 한 줄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split 하면 뭐가 돼? 문자 배열이 되겠죠. 문자 배열을 스윙으로 바꿨어요. 스윙을 바꾼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를 뭘로 바꿔? 스윙을 인테저 map to int, 인테저 pass int 하면 뭘로 바꿔요? int로 바꾸는 거죠. 그 int로 바꾼 거를 뭘로 모아요? to array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줄 읽어서 그들 거기 있는 정수들을 의 배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내가 정수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수 배열을 있는 각 요소들을 뭘로 바꿔줘요?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11이면 문자열 11로 바꿔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컬렉트 하는데 조이닝 해가지고 중간에 뭐를 넣어줘요? 공백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문자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화면에 콘솔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예요. 답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하나의 값을 결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아주 많은 값들을 출력해야 되면 이제 프린트를 막 100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출력되는 값을 쫙 모아서 이제 하나의 배열로 아니 문자열로 모아서 긴 문자 하나를 한 번만 프린트하는 형태로 하면 더 빨라지니까 요 두 개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collectors summarizing into long double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요 summary statistics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average나 max나 민값이나 여러 가지 통계값들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한 통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스트림 라이브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알면 굳이 얘가 그것들을 다 하지 말고 요 int summary statistics나 long summary statistics나 double summary statistics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컬렉션들을 모아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부르면 돼. 맥스 값 줘, 민 값 줘. 그럼 얘가 다 계산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으로 우리가 모을 때 쓰는 것들이 그룹핑 바이, 파티션 바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핑 바이면은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 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레이어 get team이라고 했으면 이제 두산에 있는 애들 따로, 키움에 있는 애들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스트링이 여기가 키가 이제 팀 이름이 될 거고 여기에는 이제 두산 선수들에 해당되는 애들을 리스트로 유지하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맵을 만들어주는 게 그룹핑 바이. 기준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기준이 돼서 get 팀이 기준이 되고 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래 애들을 요소로 유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파티션 바이는 true, false예요. true인 애들 따로, false인 애들 따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rue라는 건 뭐예요? 타자들이죠. 타자 아니면 투수 뭐 이렇게 된다. 타자와 투수만은 아닐 텐데 하여튼 타자인 애들과 타자가 아닌 애들. 파티션은 딱 두 개로 나눌 때 이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데 원래는 get팀 하면 이제 아까처럼은 이제 요 애들을 리스트로 하는 건데 리스트로 하지 않고 셋으로 컬렉팅 할 수도 있고 카운팅 하면은 이제 두산 선수들의 수 이렇게만 이제 분류하는 거죠. 원래 아까는 이제 두산 선수들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목록을 만들지 않고 이제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